네, 오늘 먼저 사진 한 장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부산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그 시니어들의 구직 현장 상황 모습인데요. 정말 구름처럼, 시니어분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그런 모습입니다. 직업을 구하려고요. 일자리를 구하려고요.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년에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곳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부산 남구청이 개최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 이 현장에 구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줄져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 취업난의 실상을 뭐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곳 미국도 그 마찬가지의 뭐 사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그 시니어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긴 말보다는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공감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장황한 기사 내용을 더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사진으로 우리 모두가 그냥 공감하는 그런 순간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그 보조금을 주는데 이제 이게 이달 말에 끝나잖아요. 그 보조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그 보조 확대를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 대상 그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이 법안을 찬성할 것이며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표심을 우려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이번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 케어 보조금 만료를 연장하는 물론 목적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당을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안을 통해서 민주당을 좀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내년 중간선거에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이 하도 신경이 쓰여서 오바마 케어를 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탈표랄까? 아니면 뭐 반대로 말한다면 공화당이 민주당에 뭐 동참해주는 그런 뭐 표랄까? 이게 이제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공화당에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 신경 쓰여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주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뭐 많든 적든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표결에 비춰지면 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표결이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표결 결과는 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금방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장되면 단순히 연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간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액수나 이런 게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액수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바꾸면서 연장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혹시 기존에 이미 구독 눌러놓으신 분이신데 한 번 더 누르시면은 그건 구독 취소다. 반대로 구독이 취소되는 거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뭐 굳이 누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비극적이고 아주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평생 연구했던 한인 의학자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라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연방상원의 앤디 김 의원의 부친 김정한 박사라는 분입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의 부친 김정한 박사는 MIT 그리고 하버드대를 거친 유전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앤디 김 의원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받았을 때 의사가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직업이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 의사의 질문에 아버지가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울먹였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버지는 평생을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 알츠하이머가 아버지의 일을 그동안에 해온 모든 일들을 기억 속에서 뺏어가 버렸다. 기억을 다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상황을 영상을 올리면서 영상에서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현재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영상 첫머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나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이후 아버지를 평소에 지내시는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차에 앉아 와서 있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영상은 차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과 차에서 얘기하는 장면 이제 두 개가 좀 이렇게 편집돼서 겹쳐서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 차에 앉아 있는 장면은 아버지를 울면서 요양병원에 이제 드랍해드리고 다시 차로 와서 차 안에서 혼자 이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제 함께 합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앤디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1, 2년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아마 지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이어서 나의 아버지는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고 심지어 소아마비를 갖고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앤디 김 의원의 아버지는 소아마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실제 그 뭐 한국 전쟁 때 태어나셨으니 뭐 정말 무슨 예방접종 주사를 제대로 맞으셨겠어요? 무슨 치료를 제대로 받으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참 그런 분들도 많았죠. 자, 그러면서 앤디 김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는 기회를 얻었고 결국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라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회상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의사가 아버지의 기억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었느냐, 뭐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자 아버지는 멀뚱멀뚱 의사만 쳐다보다가 그저 no idea라는 말로 자신이 무슨 일을 평생 해왔는지를 기억조차 해내지 못했다라면서 울먹였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아버지의 모든 기억을 씻어가 버렸다. 미국에 700만 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다는데 어쨌든 나는 이 지옥을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부연적으로.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그래도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내가 겪는 고통이 이 정도인데 다른 그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든 고통을 겪을까라는 생각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앤디 김 의원의 부친인 김정한 씨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6.25 전쟁 동란 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소아마비와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국비장학생, 그러니까 이민 온 건 아니고요.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MIT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유전공학 박사가 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김정한 박사는 심지어 한국에 살 때는 고아원 출신으로 서울역에서 동양을 하는 그런 삶도 오랫동안 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온 뒤에 과학자가 돼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에 헌신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정한 박사는 지난 1월 아들 앤디 김 의원의 그 연방의회 개원일 취임 선서식에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서 아들의 선서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앤디 김 의원, 아들 앤디 김 의원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몰고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도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당시 앤디 김 의원은 선서식에서 상원 의장을 당시 그 겸직하고 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또 그 김정한 박사는 당시 해리스 부통령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1년도 안 됐죠. 지난 1월이었으니까 1년도 채 안 된 그 사이에 급격하게 그의 치매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그 끝부분에는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와 또 뭘 먹는 게 좋은지, 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김에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영양소 등, 그리고 뭘 먹는 게 좋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리마인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100만 불짜리 영주권, 소위 골드카드라고 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오는 18일 전후에서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100만 달러 영주권.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왔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누가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부실한 면도 좀 있습니다. 자, 이민국이 최근 그 전용 청원서, 이 골드카드 그 청원서 폼을 뭐라고 했냐면 I140G라는 그 청원서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고학력 전문 인재의 유치를 목표로 한 고액 기부형 이민 제도가 사실상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100만 불도 받지만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해당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만 불을 낸다고 아무나 다 영주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EB1 또는 EB2에 해당되는 고학력 인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 정부의 100만 달러를 그러니까 non-refundable, 환불되지 않는 그런 계좌로 기부를 해야 하며 청원 수수료가 또 이제 15,000달러가 들어요. 이 소위 말하는 프로세싱 피가 15,000달러 드는데 이 피 15,000불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101만 5천 불을 non refundable로 내는 거죠. 그래서 뭐 101만 5천 불을 딱 내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 주냐?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외국 인재를 스폰서하는 방식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기업의 기부금 200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뭐 누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기업은 미국에 있는 기업은 200만 달러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동반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0만 달러. 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일단 그 해당되는 그 사람 남편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기업이 200만 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100만 불, 또 자녀 2명이 있으면 또 100만 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계 5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뭐 아까 말씀드린 피 15,000불은 별도고. 그래서 이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기부를 통한 프리미엄 이민처럼 보이지만 이 대기 라인 해소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골드카드, 100만 불짜리 골드카드가 그렇게 뭐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요, 기존에 2, 3년의 그 무노 대기가 있는데 이 골드카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급행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과 관련해서만 좀 고학력이고 돈을 내면은 오케이 해주지만 그래도 기다려 이겁니다. 돈은 빨리 받고 일단 기다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 달러를 기부하더라도 기존 심사 절차와 대기의 흐름은 그래서 기다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이민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자금 출처의 요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0만 달러 또는 뭐 가족이면은 뭐 500만 달러 뭐 이렇게 받으면서 이 돈은 어디서 났니? 자금 출처도 다 조사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누가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국은 기부금의 출처를 EB5 투자 이민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EB5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또 가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EB5 투자 이민. 그런데 이제 골드카드는 순수 기부 방식이기 때문에 와서 오는 즉시, 그러니까 내는 즉시 non-refundable이고 뭐 살다가 1, 2년 뒤에 나 그냥 갈래요 해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초고액 자산가 외에는 그야말로 100만 불이나 500만 불을 껌값으로 생각하는 뭐 자산이
몇십억 달러 정도는 있어서 뭐 1, 200만 불을 빠져나가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정도의 자산가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골드카드는 주로 EB1, EB2 등 고학력 전문 계층을 겨냥한 제도로 기존 미국 투자 이민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그저 초고액 자산가들, 특수 계층용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민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100만 불짜리 골드카드가 언제 나오면 정말 100만 불만 내면 영주권 바로 주는 건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매일 뉴스를 이제 서치할 때마다 그 부분을 봤는데 저도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이번에 해소됐습니다. 100만 불 낸다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 다 기다리고 또 100만 불은 난 리펀더블이고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 할 사람이 별로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가 미국 농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멕시코가 물을 미국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으며 이 위반이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지역의 작물과 가축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 협정을 계속 위반해서 미국에 지금까지 토탈 80만 에이커풋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라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에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서 곧 방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커풋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이커는 아시죠? 사이즈. 1에이커풋이라는 건 뭐냐면 1에이커 지역의 면적에다가 1풋 정도 높이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양. 뭐 이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몇 에이커풋이 아니라 20만 에이커풋을 물을 보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현재 멕시코는 응답하고 있지 않는데 이건 아주 매우 우리가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시급한 문제고 멕시코로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강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불공정한 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멕시코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멕시코로부터 이 물이 미국 쪽으로 방류되지 않으면 멕시코에 5%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194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한 1, 2분만 주시면 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오 그란데 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을 통해서 양국을 통과하면서 흐르는 이 리오 그란데 강과 콜로라도 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멕시코가 그 약속된 양의 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리오그란데 강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저 멕시코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이 계속 멕시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가 그거를 막아놨다가 미국 쪽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가두지 않고 있는데 가두지 않고 빠져나갔는데 계속 자기네가 그냥 쓰고 내보내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막 물이 모자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텍사스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지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멕시코가 안 보내주고 싶어서 안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에는 이제 보내주긴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비나 설비나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낙후돼서 이 낙후된 기술로 인해서 지금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저러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좀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럴 때 낙후되어 있는 이웃과 함께 접해 있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낙후되어 있는 이웃과 강을 나눠 쓰는 것, 물을 나눠 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리오그란데 강이 어디에서 발현돼서 어디로 이제 거쳐서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리오그란데 강은 콜로라도주 저기 남부 샌후안 산맥 꼭대기에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거기서 시작될 때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강물 사이즈가 아니고 시냇물 계곡 정도 사이즈로 시작이 되죠. 근데 거기서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많으니까 내려오면서 점점 합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강이 되는 건데, 일단 시작은 발현은 콜로라도주 그 샌후안 산맥 꼭대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샌루이스 밸리를 지나서 뉴멕시코주 쪽까지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대표 도시인 엘버커키를 지나고요. 이어서 텍사스주로 갑니다. 텍사스주의 엘파소 근처를 통과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좀 흐르는 그런 지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경을 따라 흐르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멕시코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멕시코로 흘러가면서 멕시코에서는 계속 남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멕시코만 걸프 오브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 강물이 리오그란데 강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서 그걸 좀 막았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기술이 안 되는 건지 시설이 안 되는 건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지금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물을 받아야 하는 텍사스에서 지금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방의회가 국방정책 법안에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정책 법안에 문서화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전쟁 때 그 이별을 하게 된 이산 가족이죠. 남북 이산 가족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사시는 우리 같은 분들 중에서 이산 가족. 자, 연방의회가 공개한 2026 국방수권 법안 상하원 통합안을 보면 한국 전쟁 정전 협정 이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그 명부를 작성하라라고 국방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목적은 이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이 됐던 지금 뭐 북한이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응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만나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서 북한도 협조를 하고 그런 날이 온다면 어느 날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직접 만나든지 대면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화상으로 상봉을 하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경우에 이를 즉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명단을 작성해서 준비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날이 좀 빨리 와야지 뭐 시간 많이 지나면은 그런 이산 가족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둘씩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는 뭐 의미도 없게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그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어제 해드렸죠. 한국의 뭐 사실 뭐 아마존입니다. 뭐 대체할 만한 다른 경쟁 업체도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은 사실상 매일 쿠팡을 통해서 무언가 주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생각하는 아마존 그 이상입니다. 한국에서의 쿠팡의 위상은. 돈을 엄청나게 한국에서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 쿠팡은 한국의 증시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 회사의 본사는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730만 명,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국민들과 가입자들과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뭐 이런 데서 소송을 이제 미국에서 제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뉴욕 맨하탄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이라는 로펌에서 한국의 그 소송을 대리하는 그 로펌인데 그 대륜이라는 로펌의 자회사가 뉴욕에 있습니다. SJKP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 SJKP 로펌이 어제 뉴욕 맨하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에 있는 쿠팡 INC, 이 쿠팡 INC가 이제 모기업이죠. 쿠팡 INC 미국 회사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한국 대륜이라는 로펌의 김국일 대표는 쿠팡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이 되어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최근 한국에서 무려 3,730만 명의 정보를 유출된 사실 뒤늦게 인정하면서 지금 파문이 크게 일고 있잖아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등은 물론이고요. 아파트를 들어오기 위해서 내 집 문 비밀번호는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를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그 메인 엔트런스, 그 현관문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다 유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언제 무슨 물건을 주문했는지, 개인별로 다 그 주문 내역까지도 싹 다 유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자, 그런데 한편 이제 피해자들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거주자도 특히 미주 한인들도 이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에 미국에 있는 일부 한인들도 직접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풍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방송인이 있죠. ABC 방송의 지미 키멀 라이브 쇼의 진행자 지미 키멀. ABC 방송에서 잘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막 비판하고 그런 말 하다가. 그런데 다시 계약 연장을 해서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미 키멀은 ABC 방송과 오는 2027년 5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최근에 재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ABC 방송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죠. 지미 키멀은 2003년부터 이 ABC 방송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를 이끌어온 인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꾸준히 좀 유머를 섞어가면서 비판하고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앞서 ABC 방송은 지난 9월 미국의 우익 활동과 찰리 커크 그 총격 사건 관련 발언을 이유로 지미 키멀이 진행하던 토크쇼의 제작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석 달 만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방송을 부활시키고 그와 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자 즉각 발끈하면서 즉각 화를 내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가짜뉴스가 지미 킬멜 라이브 쇼를 다시 한다며 이러면서 ABC 방송을 ABC TV 이렇게 안 하고 ABC 페이크 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페이크 뉴스, CNN 페이크 뉴스, CBS 페이크 뉴스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자, 여하튼 ABC 페이크 뉴스가 지미 킬멜 쇼를 다시 진행하게 해줬다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매우 분노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펩시콜라를 비롯해서 게토레이, 도리토스 등 인기 음료와 스낵을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펩시코라는 회사인데요. 이 펩시코가 비용 절감과 원료 단순화를 통해서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펩시코는 앞으로 이제 회사 전반에 걸쳐서 비용을 줄이고 미국 내 사업에서 제품 종류를 약 20% 감축하는 한편 내년부터 일부 식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 제조 공장 폐쇄 작업도 진행이 되고 또 인원 감축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한 공장은 지난 7월 달에 이미 문을 닫았고요. 또 일부 직원들은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이미 또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를 만드는 그 회사가 지금 완전히 좀 상당히 분위기가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펩시코는 그동안 이 북미 지역에서 사업 실적이 경쟁사인 그 코카콜라에 지나치게 뒤처지고 있다라면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공장도 줄이고 제품의 종류 좀 너무 여러 가지 방대하게 있는 걸 좀 확 또 좀 줄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매출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 거의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요즘 이런 게 좀 각 대기업이 이렇게 이제 인원 감축이랄까 이런 게 좀 트렌드다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알츠하이머 예방 중요 영양소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인구 4명 가운데 3명이 알츠하이머 걸렸다는 게 아니라요. 4명 가운데 3명이 알츠하이머병 위험과 관련된 핵심 영양소인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4명 중에 3명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오메가3 권장 섭취량을 하루에 250mg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250mg 이상. 영국 사우스햄튼 의대 그리고 영국 이스트 앵글라이드 의대 등 이 공동 연구팀은 오메가3의 EPA와 DHA가 유익한 영양 성분이라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면서 성인은 이 EPA와 DHA를 합쳐서 하루에 250g을 매일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EPA와 DHA는 다 오메가3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76%가 그러니까 4명 중 3명보다 조금 높네요. 4명 중 3명이면 75%인데 76%가 해당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이제 그 뇌 활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구팀은 이 양은 음식만으로는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집단에서는 보충제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EPA와 DHA는 시각 기능과 인지 능력 기능, 또 면역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특히 치매의 일종인 그 알츠하이머병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협회 저널에 게시된 연구 그 보고서를 보면 알츠하이머 여성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여성보다 뚜렷하게 확실하게 오메가3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뭐가 있느냐? 이건 뭐 매일 듣는 얘기실 겁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꽁치 등 소위 말하는 등푸른 생선, 그리고 이제 호두, 들기름, 아몬드, 달걀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음식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꽁치, 그리고 이런 등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들기름, 아몬드, 달걀 등입니다. 자,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utrition Research Review, Nutrition Research Review라는 국제 학술지에 지난 8월 달에 게재가 된 겁니다. 지난 8월에 게재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영상 앞부분에 이미 전해드렸잖아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의 부친이 평생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던 분이었는데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리셔서 본인이 그런 연구를 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비극적인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좀 꼭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등푸른 생선과 호두, 달걀, 아몬드, 들기름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